성공은 1%의 노력과 99%의 운으로 이루어진다. 세상 풍파에 이리저리 치이다 보니 노력만으로 안 되는 게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을 터다. 책상머리에서 펜대나 굴리는 놈들이 하는 소리는 집어치우고 내 바닥에서 구르며 몸으로 배운 진짜 인생 이치를 일러줄 테니 귀담아 듣길 바란다. 세상은 노력하면 다 된다고 가르친다. 밤잠 안 자고 코피 쏟으며 매달리면 누구나 성공의 고지에 오를 수 있다고 떠들어댄다. 하지만 정작 인생의 쓴맛 단맛 따본 이들은 안다. 죽어라 애쓴다고 다 용이 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다.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끝났다고 한탄할 게 아니라 애초에 세상 이치가 그렇지가 않다. 무작정 열심히만 사는 게 미덕인 줄 아는 이들이 많다. 성공하지 못한 게 오직 본인의 노력이 부족해서라고 자책하며 스스로를 갉아먹는다. 그게 얼마나 미련하고 위험한 생각인지 알아야 한다. 노력만으로 모든 게 결정된다면 이 세상은 벌써 성실한 소들만 가득한 낙원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 땀 흘리는 농부가 흉작에 눈물 짓고 남들 놀 때 공부한 인재가 시대의 흐름을 못 읽어 도태되는 일이 허다하다. 내가 젊은 시절 장부 하나 들고 전국을 떠돌 때 본 장사꾼 하나가 있었다. 그 친구는 누구보다 성실했고 물건 보는 눈도 예리했다. 하지만 하는 사업마다 족족 망에 자빠졌다. 반면 옆집 놈은 게으름도 피우고 설렁설렁하는 것 같은데 대박이 터져 문전성시를 이뤘다. 노력의 양으로만 따지면 앞선 친구가 1000번은 더 성공했어야 맞다.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아는가? 그건 바로 운의 흐름을 탔느냐 못 탔느냐의 차이다. 노력이란 건 사실 성공을 위한 최소한의 입장권일 뿐이다. 식당에 들어가려면 돈이 있어야 하듯 인생이라는 경기장에 들어서기 위해 필요한 것이 노력이다. 하지만 그 경기에서 승리하고 트로피를 거머쥐는 건 결국 하늘의 뜻에 달려있다. 인생은 농사와 같아서 사람이 씨를 뿌리고 잡초를 뽑는 건 고작 1%의 일이다. 나머지 99%는 적절한 햇빛과 때 맞춰 내리는 비 그리고 태풍이 비껴가는 운에 달린 것이다. 일부 바람은 스스로 만들 수 없는 법이다. 돛담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간다고 생각해보자. 타공이 노를 젓는 힘은 1%의 노력에 불과하다. 아무리 근육이 터져라 노를 저어봐야 맞바람이 불면 배는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다. 오히려 힘만 빠지고 파도에 휩쓸려 전복되기 십상이다. 성공이란 돛을 넓게 펼쳐놓고 바람이 불어오기를 기다리는 과정이다. 바람은 내가 만든다고 생기는 게 아니다. 그건 자연의 이치와 하늘이 주는 운때다. 사람들은 본인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오만을 부린다. 내 의지만 있으면 못할 게 없다는 식의 객기가 인생을 망친다. 인생의 큰 흐름은 거대한 강물과 같아서 거슬러 오르려 하면 몸만 상한다. 강물이 아래로 흐를 때 그 흐름에 몸을 맡기고 노를 저어야 멀리 갈 수 있는 법이다. 이걸 모르는 이들은 물길이 막힌 곳에서 벽을 치며 왜 안 열리느냐고 울부짖는다. 과거 큰 사업을 하던 지인 중에 기술력 하나는 세계 최고인 사람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기술만 믿고 시장의 흐름은 무시한 채 고집을 피웠다. 운의 바람이 이미 다른 쪽으로 불고 있는데도 제자리에서 헛심만 썼다. 결국 수십억의 빚만 지고 쓰러졌다. 그가 부족했던 건 노력이 아니라 바람을 읽는 눈이었다. 자신이 하는 일이 세상의 흐름과 맞지 않는다면 과감히 멈추고 기다려야 한다. 지금 당장 성과가 나지 않는다고 괴로워할 필요 없다. 그건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아직 바람이 불지 않아서일 뿐이다. 농부가 겨울에 씨를 뿌리지 않는 건 게을러서가 아니라 때가 아님을 알기 때문이다. 겨울에는 장비를 점검하고 땅을 고르며 봄을 기다려야 한다. 그게 바로 현명한 자가 99%의 운을 맞이하는 자세다. 미련하게 얼어붙은 땅을 파헤치며 노력 운운하는 건 만용에 불과하. 바람이 불어올 때 돛을 올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유일한 1%의 노력이다. 나머지 99%인 바람은 때가 되면 반드시 불어오게 되어 있다. 그 이치를 깨닫지 못하면 평생 노만졌다 기운다 빠져 죽는 신세를 면치 못한다. 2부 운이 머물 자리를 먼저 비워내라. 사람들은 인생이 안 풀릴 때 자꾸 무언가를 더 배우고 더 채우고 더 움켜쥐려고만 발버둥을 친다. 성공이라는 놈이 무슨 대단한 지식이나 대단한 물건인 줄 알고 그것들을 모으기만 하면 제 것이 될 줄 아는 모양인데 그게 바로 패착의 시작이다. 운이라는 놈은 참으로 영악하고 깔끔해서 지저분하게 꽉 찬 곳에는 절대로 제 발로 들어오지 않는 법이다. 그릇에 구정물이 가득 차 있는데 그 위에 천하의 명주를 부어봐야 결국 먹지도 못할 오물이 될 뿐이다. 내 인생이 지금 정체되어 있고 답답하다면 그건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은 쓰레기를 움켜쥐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내 예전 동업자 중에 집안대대로 내려오는 골동품에 집착하던 친구가 하나 있었다. 그 친구는 이미 가치가 떨어지고 곰팡이가 핀 옛 물건들을 보물인 양 안방에 가득 쌓아두고 살았다. 새로운 사업 기회가 오고 세상이 변하는데도
그 낡은 물건들을 지키느라 정작 큰돈이 될 기회를 다 놓치고 말았다. 나중에는 그 물건들이 뿜어내는 퀴퀴한 냄새 때문에 사람들도 떠나고 집안의 기운마저 쇠락해지는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버려야 할 때 버리지 못하는 미련이 결국 사람의 눈을 가리고 운의 길목을 막아버리는 법이다. 인생에 잊히는 방을 청소하는 것과 똑같. 새로운 가구를 들이고 싶으면 낡은 의자부터 밖으로 내던져야 공간이 생기는 법이다. 운은 텅 빈 여백을 좋아하며 그 빈자리에 머물며 힘을 키운다. 아무것도 없는 빈집에 바람이 시원하게 드나들듯 내 마음과 주변이 비워져 있어야 운이라는 바람도 머물다 갈 수 있다. 과거의 영광에 목을 매거나 이미 상처만 남은 인간관계에 집착하는 것은 썩은 동아줄을 잡고 절벽을 오르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지금 당장 주변을 돌아보고 1년 동안 한 번도 쓰지 않은 물건부터 내다 버려라. 그것이 물건이든 아니면 머릿속을 어지럽히는 낡은 생각이든 상관없다. 공간이 생겨야 그 자리에 천운이 고이고 기회가 씨를 뿌릴 수 있는 토양이 만들어진다. 비워내는 고통은 잠깐이지만 그 자리에 차오를 운의 무게는 내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손에 든 것을 놓아야 더 큰 것을 잡을 수 있다는 이 지극히 단순한 진리를 죽을 때까지 잊지 마라. 3부. 인연은 운을 실어 나르는 뗏목과 같다. 운이라는 것이 하늘에서 벼락 맞듯 뚝 떨어지는 환상에 빠져 살지 마라. 인생의 모든 기회와 행운은 반드시 사람의 탈을 쓰고 내 앞마당으로 걸어 들어온다. 성공한 놈들이 제 실력으로 올라간 것 같아 보여도 그 뒷면을 까보면 결국 누군가가 문을 열어주고 누군가가 손을 잡아준 덕이다. 인연이야말로 거친 인생의 바다에서 운을 실어 나르는 유일한 뗏목이며 그 뗏목이 없으면 너는 평생 제자리에서 허우적대다 끝날 팔자다. 사람 귀한 줄 모르는 놈이 천운을 바라는 것은 농사도 안 지으면서 가을 수확을 기다리는 도둑놈 신보와 같다. 내 밑에서 일하던 녀석 중에 유독 사람을 가려서 대하던 똑똑한 친구가 있었다. 높은 사람 앞에서는 간이라도 빼줄 듯 굴면서 힘없는 사람이나 부하 직원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하던 놈이었다. 그 놈은 제 딴에는 똑똑하게 줄을 서고 있다고 믿었겠지만 큰 오산이었다. 한 번은 그 친구가 공들여 준비하던 사업이 마지막 승인 단계에서 엎어진 적이 있었다. 결정적인 반대 의견을 낸 사람은 그가 평소에 무시했던 타 부서의 평사원이었다. 작은 인연 하나를 우습게 여긴 대가가 결국 공든 탑을 무너뜨리는 화근이 된 셈이다. 운은 내가 정해놓은 통로로만 오지 않는다. 동네 구멍가게 노인네의 말 한마디에 큰 깨달음이 있을 수 있고 매일 마주치는 경비원의 작은 도움이 큰 위기를 넘기게 할 수도 있다. 세상 모든 인연을 마치 복권 사듯 대하지 말고 그저 내 앞에 나타난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의 예의와 진심을 다해라. 내가 뿌린 친절과 배려는 사라지지 않고 운의 그물망이 되어 내가 어려울 때 너를 건져 올리는 힘이 된다. 사람을 이용해 대상으로 보는 순간 내 운의 유효기간은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고개를 숙이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것이 바로 운의 뗏목을 내 집 앞으로 끌어오는 가장 확실하고도 빠른 기술이다. 인연을 함부로 대하는 자는 스스로 제 앞길에 가시를 뿌리는 멍청한 짓을 하는 것이다. 사람이 곧 길이고 사람이 곧 복이라는 사실을 가슴속 깊이 새기고 살아야 한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하늘이 보낸 운의 전령일지도 모른다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라. 4부. 1%의 노력이란 99%를 기다리는 힘이다. 99%가 운이라고 하니 어떤 이들은 노력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생각하며 손을 놓아버린다.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생각이다. 1%의 노력이 우스워 보이는가? 그 1%는 단순히 땀을 흘리는 행위가 아니라 99%의 운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낚아챌 수 있는 유일한 갈고리다. 갈고리도 없는 놈이 강가에 앉아 물고기가 제 발로 기어나오길 바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운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려도 담을 그릇을 준비하지 않은 놈에게는 그저 발등을 적시고 지나가는 물줄기에 불과할 뿐이다. 내 젊은 시절 바다에서 평생을 보낸 늙은 어부 한 명을 알고 지냈다. 그 노인은 파도가 집을 삼킬 듯 몰아치는 날에도 묵묵히 그물을 수선하고 낚싯바늘을 갈았다. 주변에서는 고기도 안 잡히는 비바람 치는 날에 무슨 헛고생이냐며 비웃었지만 노인은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어느 날 수십 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거대한 물고기 떼가 연안으로 밀려왔다. 다들 당황해서 엉킨 그물을 푸느라 정신이 없을 때 오직 그 노인만이 준비된 그물을 던져 평생 만져보지 못한 만선을 기록했다. 노인이 물고기를 불러온 게 아니다. 물고기 떼는 운이었지만 그 운을 담아낸 건 비바람 치는 날 묵묵히 그물을 손질했던 그의 1%의 노력이었다. 노력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운을 맞이할 자격을 갖추기 위해 하는 것이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몸을 움직이고 남들 놀 때 기술을 익히는 그 지루한 반복이 바로 1%의 핵심이다. 이 과정은 화려하지도 않고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도 없다. 오히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느껴져 포기하고 싶을 때가 더 많을 것이다.
하지만 기억해라. 독 밑바닥을 수선하고 물을 채우려는 시도 자체가 내 운의 그릇을 넓히는 과정이다. 운은 준비된 자의 어깨에만 내려앉는 법이며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운은 오히려 감당 못할 재앙이 되기도 한다. 지금 내가 하는 고생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느껴진다면 생각을 고쳐먹어라. 너는 지금 거대한 운의 물길이 터졌을 때 그것을 내 논으로 끌어들일 수로를 파고 있는 중이다. 수로를 파지 않은 논은 홍수가 나면 잠겨버리지만 잘 닦인 수로를 가진 논은 풍년을 맞이한다. 비가 언제 올지는 하늘의 소관이지만 비가 왔을 때 농사를 망치지 않게 준비하는 건 오로지 내 몫이다. 미련할 정도로 묵묵하게 내 자리를 지키며 갈고리를 갈아라. 그게 바로 99%의 운을 내 것으로 만드는 단 하나의 비결이다. 오부, 때를 모르는 성급함이 화를 부른다. 성공하지 못하는 이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바로 조급증이다. 씨를 뿌리자마자 싹이 나길 바라고 싹이 나면 당장 열매를 맺으라고 나무를 흔들어댄다. 인생에는 엄연히 제철이 있고 순리가 있는 법인데 제 마음대로 시간을 앞당기려 드니 공든 탑이 무너지는 것이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설익은 과일을 따먹으면 배탈만 나고 속만 버린다. 운은 제때에 맞춰서 오는데 사람이 먼저 달려가 마중을 나가려다 길을 잃는 꼴이다. 성급함은 눈을 멀게 하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 결국 눈앞에 다가온 진짜 운을 보지 못하게 가로막는다. 과거에 부동산으로 큰돈을 만졌다가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앉은 사람을 본 적이 있다. 그는 운 좋게 몇 번 수익을 올리자 자신이 시장의 신이라도 된 양착각에 빠졌다. 운의 흐름이 이미 꺾이고 겨울이 오고 있는데도 제 욕심에 눈이 멀어 무리하게 빚을 내어 땅을 샀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바람이 바뀔 것을 알지 못하고 성급하게 승부수를 던진 결과였다. 운이 들어오는 입구는 좁지만 나가는 출구는 대문만큼 넓은 법이다. 때를 기다릴 줄 모르는 자는 제 발로 그 나가는 구멍에 몸을 던지는 것이나 다름없다. 성공은 마치 낚시와 같아서 미끼를 던져놓고 찌가 움직일 때까지 숨을 죽이고 기다려야 한다. 물고기가 입질도 안 하는데 낚싯대를 자꾸 들어 올리면 고기는 영영 달아나 버린다. 인생의 대운도 이와 같다. 내가 할 수 있는 1%의 노력을 다했다면 그 다음은 하늘이 답해줄 때까지 정저하고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 기다림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치열하게 자신을 다스리는 시간이다. 불안함이 엄습하고 주변의 성공 소식에 마음이 흔들릴 때 그 소음을 차단하고 제자리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고수의 면모다. 봄에 피는 꽃이 있고 가을에 피는 꽃이 따로 있다. 남들보다 늦게 핀다고 해서 그 꽃이 아름답지 않은 게 아니다. 오히려 추위를 견디고 늦게 핀 꽃이 더 향기롭고 오래가는 법이다. 지금 당장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아 조급한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아직 내 계절이 오지 않았다는 신호로 받아들여라. 억지로 계절을 바꾸려 들지 마라.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노력은 만용일 뿐이다. 때가 되면 꽃은 피고 열매는 맺히게 되어 있다. 그 당연한 진리를 믿고 기다리는 여유를 가져야 비로소 99%의 운이 내 품 안으로 온전하게 들어올 것이다. 6부, 성공의 뒷모습은 언제나 겸손이다. 사람들은 조금만 일이 잘 풀리고 돈푼이나 만지게 되면 금방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이 뻣뻣해진다.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똑똑해서 일권의 성과라고 착각하며 주변을 깔보기 시작하는 것이다. 하지만 알아야 한다. 내 손에 쥐어진 그 성공의 99%는 내 공이 아니라 하늘이 잠시 빌려준 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이다. 운이라는 놈은 들어올 때만큼이나 나갈 때도 소리 소문이 없다. 자만이라는 병에 걸리는 순간 운은 이미 보따리를 싸기 시작한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내가 한창 장사를 크게 할 때 알고 지내던 건설업자가 하나 있었다. 그는 불황 속에서도 기적처럼 큰 정부 사업을 따내며 승승장구했다. 그러자 그는 마치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라도 된 듯 아나무인으로 행동했다. 오랜 시간 함께 고생한 이들을 외면하고 오로지 제 능력만 과시하며 거드름을 피웠다. 결국 다음 사업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터졌을 때 그를 도와주러 나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늘이 준 운을 제 실력으로 착각한 데가는 비참한 몰락이었다. 성공은 결코 영원한 소유물이 아니다. 그것은 마치 잠시 빌려 쓰는 렌터카와 같아서 때가 되면 반드시 반납해야 한다. 운 좋게 좋은 차를 탔다고 해서 제 차인 양 마구 굴리다가는 나중에 큰 낭패를 보게 된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는 성공의 정점에 서 있을 때 오히려 고개를 숙이고 주변을 살핀다.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수많은 우연과 타인의 도, 그리고 하늘의 운대가 맞물려 일어난 기적임을 알기 때문이다. 지금 일이 잘 풀리고 있다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라. 오히려 두려운 마음으로 겸손함을 유지해야 한다. 교만은 운을 내쫓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며 점손은 들어온 운을 오래 머물게 하는 유일한 울타리다. 잘 나갈 때일수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리는 이들을 대접하고 공을 돌려라. 성공의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그 운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는 법이다. 제 그릇이 작아 운을 넘치게 하면
결국 제 발등만 적시게 된다는 이치를 잊지 마라. 7부 판을 떠나지 않는 자에게 운은 온다. 인생이라는 도박판에서 가장 미련한 놈은 패가 조금 안 좋다고 금방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놈이다. 성공의 99%가 운이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1%의 노력은 바로 판을 떠나지 않고 버티는 것이다. 운은 돌고 도는 것이라 아무리 운이 없는 사람이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제 차례가 오기 마련이다. 문제는 그 대운이 들어오는 순간에 정작 그 자리에 없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사실이다. 버티는 것 자체가 실력이고 견디는 것 자체가 가장 고귀한 노력이다. 길가의 핀 잡초 하나를 봐도 배울 점이 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발에 밟혀도 잡초는 뿌리를 깊게 내리고 제 자리를 지킨다. 그러다 따스한 햇볕이 내리쬐는 봄날이 오면 누구보다 먼저 푸른 싹을 틔운다. 만약 그 잡초가 힘들다고 제 뿌리를 뽑아 다른 곳으로 옮겨 다녔다면 결코 꽃을 피우지 못했을 것이다. 많은 이들이 운이 오기 직전 그 짧은 어둠을 견디지 못하고 포기한다.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는 말은 빈말이 아니라 인생의 엄연한 물리적 법칙이다. 내가 산전수전 겪으며 배운 가장 큰 교훈은 결국 끝까지 남아있는 놈이 이긴다는 것이다. 잘난 놈, 똑똑한 놈, 돈 많은 놈 다 소용없다. 세월의 풍파를 견디며 제자리를 묵묵히 지킨 놈이 결국 마지막에 웃게 된다. 운이 없다고 한탄하며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마라. 그럴 시간에 내가 선 그 자리에서 발을 더 깊게 내딛고 때를 기다려라. 꾸준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반복하는 힘이 아니라 운을 맞이하기 위해 자신을 증명하는 과정이다. 오늘 당장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더라도 하루만 더 버텨라. 그 하루가 쌓여 1년이 되고 10년이 되면 하늘도 감동하여 운의 문을 열어준다. 포기하는 순간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1%의 노력은 말 그대로 0이 되어버린다. 하지만 버티고 있다면 그 1%는 언제든 100%가 될 준비를 마친 상태인 것이다. 운은 끈기 있는 자를 좋아하고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마지막 선물을 건넨다. 판을 지키는 자만이 판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라. 이제 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때가 되었다. 노력은 1%이고 운은 99%라는 말이 허무하게 들릴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 말은 노력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삶에 대한 태도를 바꾸라는 경고다. 내 힘으로 어쩌지 못하는 99%의 영역 앞에서 겸허해지고 내가 할 수 있는 1%에 목숨을 걸라는 소리다. 그것이 바로 세상을 달관한 자가 가져야 할 진짜 삶의 무기다. 인생은 거대한 바다와 같아서 파도가 높을 때도 있고 잔잔할 때도 있다. 파도를 내 힘으로 잠재우려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튼튼한 배를 만들고 돛을 손질하며 바람의 방향을 살피는 것뿐이다. 바람이 불지 않는다고 바다를 원망하지 말고 바람이 불어올 때 돛을 올릴 준비를 마쳐라. 성공은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내 그릇을 보고 담아주는 선물임을 잊지 말길 바란다. 실패했다고 해서 너무 낙담할 필요도 없다. 그것은 단지 이번 판의 운이 너를 비껴갔을 뿐이다. 다시 기운을 차리고 자리를 지키면 다음 운은 반드시 너를 찾아온다. 성공했다고 해서 너무 기고만장할 필요도 없다. 그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세상이 너에게 잠시 기회를 준 것뿐이기 때문이다. 이 평범하고도 위대한 진리를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면 어떤 풍파가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자, 이제 가서 내 자리를 지켜라. 먼지 쌓인 그물을 손질하고 다가올 바람을 맞이할 준비를 해라. 인생의 큰 운은 이미 너를 향해 달려오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때를 놓치지 않도록 깨어있는 정신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길 바란다. 오늘 내 이야기가 내 인생의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더 이상 미련하게 노력에 매몰되지 말고 운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 지혜를 발휘해라.